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도발을 하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던 김정은 60일이 넘도록 조용합니다. 왜 갑자기 미사일 도발을 중단했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그 이유를 분석해서 밝혔습니다. 허만숙 차장,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다. ICBM이 일단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 오래 비행하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는 이 핵심 기술을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미사일 도발이나 미사일 실험을 이렇게 한동안 계속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했지만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 특히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자, 재진입 기술. 지금 북한 측에서는 재진입 기술도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재진입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권 밖에서 이 수소폭탄을 폭발시키면 EMP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화성 14형을 고각 발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정상 발사를 했으면은 한 10,000km 이상 날아갈 거라고 우리가 판단한 적이 있죠. 네. 7월 28일 날 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CIA가 미국의 그 국방부 산하에 미국 우주항공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 고각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하는 것이 실제로 정상 각도로 쏘는 것보다 더 힘든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7월 28일 날 쐈던 그 미사일 자체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국정원에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일부 확보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탄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왜 북한이 도발을 60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수소폭탄을 실험을 9월 3일에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을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새로운 탄두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에 또 ICBM도 새롭게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ICBM 기술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사체고요. 12,000km 이상 이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 그리고 대기권 밖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북한은 이미 화성 12형을 4,500km 이상 날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1단 로켓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 14형의 경우도 9,000km, 물론 각도를 정상 각도로 폈을 때 이야기입니다. 9,000km 이상을 보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3단 로켓으로 추정되는 화성 13형이 12,000km 이상, 그러니까 실제 북한 자체적인 기술로 발사체가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 발사체 지금 거의 개발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거기에 재진입 기술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했다. 그 두 가지 기술이 거의 확보가 된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지금 고체 연료 실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기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고체 연료에, 지금 백두산 엔진은 액체 연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미 10,000km 가까이 날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고체 연료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SLBM 북극성 3형의 그 고체 엔진을 현재 개발하는 그 가능성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재 화성 13형 3단 로켓에 2단 또는 3단 로켓을 고체 연료로 하려고 개발 중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북한이 3,000톤급 그 잠수함을 이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게 이제 북극성 3형인 것 같고, SLBM 말씀하시죠? SLBM 북극성 3형인 것 같고, 거기에는 분명히 고체 연료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SLBM 고체 로켓 엔진 실험은
북극 삼행일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ICBM과는 관련성이 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하지만 2단이나 3단 로켓을 쓰려고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이 5월 달에 화성 12형을 쏴서 성공한 다음에 네. 7월 달에 2단으로 그걸 1단을 2단으로 만들어서 화성 14형을 쐈습니다. 네. 그때 그 5월과 7월 사이에 북한이 그 화성 14형에 2단 로켓을 쓸 것을 엔진을 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갖다 붙여가지고 화성 14형을 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해서 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재 아직까지는 뭐 이 고체 엔진 자체가 로켓 엔진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발되면 북한이 바로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 고체 연료가 왜 필요하냐면은 네. 우리가 그 예전에 나로호 발사할 때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그 나로호를 이제 세워놓고 김을 막 오랫동안 뿜고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바로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냉동된 액체 연료를 하니까 이제 온도차 때문에 김이 났던 건데 그때 나로호 액체 연료 주입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나로호가 사실은 과거 소련에서 쓰던 6,500km 사정거리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6,5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연료를 주입했던 거고 노동미사일 1,300km 아닙니까? 네. 노동미사일 연료 주입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9,000km, 12,000km를 날려보내려면 이 액체 연료 주입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나 걸립니다. 네네. 그 당연히 미국 첩보당 포착이 되겠죠. 포착이 되겠죠. 그럼 먼저 공격당하겠죠. 그게 바로 킬체인입니다. 네. 선제 공격당하겠죠. 그래서 이 고체 연료, 우리 현무 미사일처럼 고체 연료는 바로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세워서 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기습 공격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계속 개발하는 거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무언가 2% 정도 부족한 북한의 ICBM 기술. 미국 폼페이오 CIA 국장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완성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They are closer now than they were 5 years ago, and I expect they will be closer in 5 months than they are today. That is, each test, successful or unsuccessful as defined in the West, continues to develop. 자,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는 지금 북한이 ICBM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의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는 이유, 물론 기술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금 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이유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예. 가장 큰 게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고 네. 특히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완성되면 미국이 두려워서 북한과 핵 협상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ICBM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향 자체를 보면은 미국 측에서 북한이 워싱턴을 때릴 ICBM을 보유하게 되면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도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네. 북한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이 핵보유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던 그 정책 목적 자체가 잘못하면 북한 파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책 개선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 북한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폭탄 싸움에서 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전멸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 김정은 본인이 그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이 뭐 이렇게 지내온 것은 좀 김정은 본인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ICBM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ICBM을 들고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김정은.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5개월만 더 있으면 ICBM을 완성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았습니다.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군사적인 압박으로 요 남은 5개월 목표 지점까지를 못 가게 지금 막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의 제재가 거치는 순간 5개월 안에 ICBM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네. 표현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 칭찬하면 좀 그 애매한 그런 입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분명히 발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너무나 강력하게 하고 정말로 곧 북한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 지금 주춤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중국이 쌍중단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작년만 해도 쌍중단은 북한의 핵 개발을 하거나 핵을 폐기하면 한미 군사 연습을 그만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쌍중단이 어느 정도까지 진출했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 하는 것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궤도가 맞춰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진출을 했으니까 북한이 지금 그것도 공격하는 것이 현실적이 됐으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먼저 지난 9월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현재까지는 도발 중단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초강경 도발을 예고했었죠. 기세 등등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일단 김정은이 도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달째 도발을 멈춘 진짜 이유. 빈털터리가 된 김정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제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가지고 있는 쌈짓돈을 다 써버려서 지금 돈이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아주 바로 핵심 부분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중국이 북한에서로부터 지하전을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 내보내서 이제 수입을 얻고 하는 부분이 현재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연간 30억 불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10억 불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러자면은 김정은이 연간 한 20억 불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또 앞날을 위해서 내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네.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하다가는 정말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을 가능성 높은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진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도발을 할 경우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도발할 경우에 중국이 추가 제재를 만약에 한다. 김정은 정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세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원유 공급 중단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북한이 현재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고 있는데 지난번 유엔 제재 결의안에는 추가적인 파견을 안 한다고 돼 있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킨다 소리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킨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과 아직까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은행들이 북한 거래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네. 북한은 완전히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과 차단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중국이 들어준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를 견디기 힘들 겁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오가는 얘기들이 뭐냐면
중국이 미국과 지금 대립적인 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협력적인 관계로 이렇게 해서 그 소위 협력적인 G2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얘기가 풀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 미국에 대한 그 엄청난 규모의 그 투자를 또 뭐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뭐 지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하여간 이렇게 지금 미중 간에 좀 화해 모드가 되고 있고 이 네.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대립적인 부분보다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김정은의 어떤 그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네.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 핵 도발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는요. 진짜 고민스러운 딜레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ICBM을 두고 정말 고민에 빠진 장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협상 비장의 카드. 즉, 김정은은 ICBM 기술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대화 테이블에 나갈 생각이 없다. 이건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같은 것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의 뭐 외교부라든가 이렇게 성명을 보면은 북한이 ICBM 개발에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핵무력 완성에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거다. 그 목표라는 거는 결국 워싱턴, 미국 본토를 직접 자신의 기술로 쏠 수 있는 것을 완성할 때 이것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여간 어떤 희생을 치러도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이 겁을 안 먹기 때문에 그걸 완성한 다음에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왜 그 신념을 지킬 수 없는지 이 두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ICBM을 완성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단계에 이르면 미국이 겁을 먹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ICBM 기술을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타격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60일 동안 김정은이가 왜 그러면 도발을 하지 않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저겁니다. 자기들은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협박을 해서 개발을 해서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반대로 잘못하면은 그 시점 자체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 오바마 때 같았으면은 지금 계속 진행을 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야 상대가 그걸 먹거든요. 네. 저거는 블러핑이다. 원래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쇼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먹지 않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정말로 공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레드라인을 밟으면 과거에 오바마 시절 같으면 비장 협상 카드가 되어서 자신의 가격표가 엄청 높아지는 그런 명품이 되는 순간인데 트럼프는 명품이 되는 순간 바로 그냥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상대가 달라진 거를 변수를 생각을 못했군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2달간 지금 어떠한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하여튼 2달간 지금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이렇게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중단하면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 중단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국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네. 여건이 좀 성숙돼지는 그런 또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대화할 마음은 없잖아요. ICBM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미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신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쪽에는 처음에는 그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핵실험과 그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하겠다라고 약간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북한에게는 조금 또 이렇게 활동의 폭을 넓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은 일단 지금 정말 고민에 빠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사이의 딜레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그저께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핵무기 자체가 회담 테이블에 네. 절대로 올릴 수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미국 쪽에서 도발을 지금같이 하지 않으면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다. 핵무기 완전 폐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CVID를 분명히 항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현재 만약에 미국과 회담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정말 포기해야 됩니다. 네. ICBM 완성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계속 개발을 하겠죠. 계속 개발하고 아마 끝까지 가려고 그럴 겁니다. 네. 그건 지금 북한이 가장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인데요. 미국이 아무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안 주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사실 핵무기를 가지고서도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못 얻었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파키스탄은 테러 이 진압에 필요한 나라, 그다음 인도는 대중국 견제용 나라. 이런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데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지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딜레마 있지 않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장고에 빠진 김정은 언제쯤 본인이 선언한 큰소리 뻥뻥 치던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늘 2위와 3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그 고체 연료가 왜 필요하냐면은 네. 우리가 그 예전에 나로호 발사할 때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그 나로호를 이제 세워놓고 김을 막 오랫동안 뿜고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바로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냉동된 액체 연료를 하니까 이제 온도차 때문에 김이 났던 건데 그때 나로호 액체 연료 주입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나로호가 사실은 과거 소련에서 쓰던 6,500km 사정거리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즉 6,5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연료를 주입했던 거고 노동미사일 1,300km 아닙니까? 네. 노동미사일 연료 주입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9,000km, 12,000km를 날려보내려면 이 액체 연료 주입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나 걸립니다. 네네. 그 당연히 미국 첩보단 포착이 되겠죠. 포착이 되겠죠. 그럼 먼저 공격당하겠죠. 그게 바로 킬체인입니다. 네. 선제 공격당하겠죠. 그래서 이 고체 연료, 우리 현무 미사일처럼 고체 연료는 바로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세워서 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기습 공격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계속 개발하는 거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무언가 2% 정도 부족한 북한의 ICBM 기술. 미국 폼페이오 CIA 국장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완성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They are closer now than they were 5 years ago, and I expect they will be closer in 5 months than they are today. That is, each test, successful or unsuccessful as defined in the West, continues to develop. 자,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는 지금 북한이 ICBM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의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는 이유, 물론 기술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금 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이유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예. 가장 큰 게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고 네. 특히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완성되면 미국이 두려워서 북한과 핵 협상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ICBM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향 자체를 보면은 미국 측에서 북한이 워싱턴을 때릴 ICBM을 보유하게 되면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도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네. 북한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이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던 그 정책 목적 자체가 잘못하면 북한 파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책 개선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 북한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폭탄 싸움에서 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전멸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 김정은 본인이 그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이 뭐 이렇게 지내온 것은 좀 김정은 본인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ICBM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ICBM을 들고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김정은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거기에 재진입 기술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했다. 그 두 가지 기술이 거의 확보가 된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지금 고체 연료 실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기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고체 연료에 지금 백두산 엔진은 액체 연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미 10,000km 가까이 날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고체 연료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현재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SLBM 북극성 삼형의 그 고체 엔진을 현재 개발하는 그 가능성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재 화성 13형 3단 로켓의 2단 또는 3단 로켓을 고체 연료로 하려고 개발 중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북한이 3,000톤급 그 잠수함을 현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갈 게 이제 북극성 3형인 것 같고, SLBM 말씀. 네, SLBM 북극성 3형인 것 같고, 거기에는 분명히 고체 연료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SLBM 그 고체 연료 고체 로켓 그 엔진 실험은 북극성 3형일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ICBM과는 관련성이 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하지만 2단이나 3단 로켓을 쓰려고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이 5월 달에 화성 12형을 쏴서 성공한 다음에 네. 7월 달에 2단으로 그걸 일단은 2단으로 만들어서 화성 14형을 쐈습니다. 네. 그때 그 5월과 7월 사이에 북한이 그 화성 14형에 2단 로켓을 쓸 것을 엔진을 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갖다 붙여가지고 화성 14형을 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해서 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재 아직까지는 뭐 이 고체 로켓 엔진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발되면 북한이 바로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상 각도로 쏘는 것보다 더 힘든 기술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7월 28일 날 쐈던 그 미사일 자체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또 국정원에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일부 확보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네. 탄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왜 북한이 도발을 60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수소폭탄을 실험을 9월 3일에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점을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새로운 탄두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다음에 또 ICBM도 새롭게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ICBM 기술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사체고요. 12,000km 이상 이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 그리고 대기권 밖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북한은 이미 화성 12형을 4,500km 이상 날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1단 로켓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 14형의 경우도 9,000km 물론 각도를 정상 각도로 폈을 때 이야기입니다. 9,000km 이상을 보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3단 로켓으로 추정되는 화성 13형이 12,000km 이상. 그러니까 실제 북한 자체적인 기술로 발사체가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 발사체 지금 거의 개발한 것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도발을 하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던 김정은 60일이 넘도록 조용합니다. 왜 갑자기 미사일 도발을 중단했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그 이유를 분석해서 밝혔습니다. 허만숙 차장,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다. ICBM이 일단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 오래 비행하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는 이 핵심 기술을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미사일 도발이나 미사일 실험을 이렇게 한동안 계속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했지만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 특히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자, 재진입 기술. 지금
북한 측에서는 재진입 기술도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재진입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권 밖에서 이 수소폭탄을 폭발시키면 EMP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뭐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화성 14형을 고각 발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정상 발사를 했으면은 한 10,000km 이상 날아갈 거라고 우리가 판단한 적이 있죠. 네. 그게 7월 28일 날 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CIA가 미국의 그 국방부 산하에 미국 우주항공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 고각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하는 것이